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방송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윤관의 여진 정벌과 그 여진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고려사에 적힌 내용을 중심으로 말해보겠습니다. 고려사에 보면은 문정 34년 12월 동분이 반란을 일으키다 중석 실황평장사 문정을 판행영병마사로 동지 중추원사 최석과 병부상서 염한을 병마사로 자승선 이의를 병마부사로 삼아 보병과 기병 3만 명을 거느리고 길을 나누어 가서 그들을 치게 하였는데 사로잡거나 목을 벤 것이 431급이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사 숙종 2년 7월 임신 동료주인의 적선 10척이 진명현을 침략하자 동분병마사 김한충이 판관 강정을 보내 그들과 싸워 이어 배 3척을 노획하고 48명의 머리를 베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보면은 서여진 동여진 제가 지도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런 지도가 없습니다. 보면은 이상한 지도를 그려놓고서 고려사 숙종 3년 2월 이민 동료지인의 창건 등이 내조하였다. 숙종 8년 1월 기축 동료지인이 고라골 등 30인이 내조하였다. 숙종 8년 1월 심려 서해진은 망간 등 24인이 내조했다. 이 동여진이나 서해진은 그 고려의 신하고였습니다. 조공하던 나라였습니다. 대대로. 고려사 숙종 9년 2월 인간이 여진군과 전투에 패배하였다. 숙종 9년 2월 을축 추밀원사 윤관을 동분면 행영 병마 도통으로 임명하고 중광전에 나가 그에게 부호를 하사하여 출정시켰다. 이 그림 그려놓다고 갖고 다른 데서 사진을 이렇게 캡처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숙정 9년 3월 정축 윤관이 여진과 싸워 30명의 머리를 베었는데 우리 군대의 사상자와 실종자도 과반이 넘다. 숙정 9년 6월 갑인 동군면 병마도통이 아뢰기를 여진이 스스로 성책을 허물고 공영, 지조 등 68인의 관문을 두들며 하친하기를 애걸합니다. 라고 하였다. (1104년 12월) 윤관의 건의에 따라 처음으로 별무관을 설치하다. 1106년 1월 여진정벌의 대바에 도병마사가 군법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건의하다. 예종 원년 3월 동여진 지은이 대대로 조공할 것을 약속하다. 이 대대로 조공할 것을 약속한 것은 여진 정보를 듣고 동여진이 저런 것 같습니다. 별무반은 말을 타는 기병이 신기군과 걸어다니는 보병이 신복은, 승려로 이루어진 승병이 항막은, 그리고 활이나 대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수병으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예종 원년 11월 개사 윤관과 오연층이 숭인문 밖에서 신기군과 신봉군을 사열하였다. 1107년 11월 예종 2년
10월 이민 윤관을 원수로 오현청을 보원수로 임명하여 여진을 정벌하게 하였다. 1107년 12월 1일 윤관과 오현청 17만 대군을 거느리고 서경을 출발하여 여진 정벌에 나섰다. 여기서 서경은 윤영선 유영신을 말합니다. 예종 2년 12월 병신 윤관이 여진을 쳐서 크게 패배시키자 여러 장수를 보내 경계를 정하고 융주, 영주, 북주, 길주의 사주에 성을 쌓았다. 이 지도에 보면은 그 나옵니다. 여진 7성과 윤관 9성. 이 남주성 박사가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종 3년 2월 최홍정의 융주를 포함한 여진군을 격파한다. 예종 3년 2월 갑오 3사 유택을 함주 대도독 부사로 임명하고 영주, 복주, 융주, 길주 4개 주와 공엄진에 방어사를 설치하였다. 이 공엄진은 두만강 북쪽 700리 있습니다. 고려사 예종 3년 2월 무신 윤관이 여진을 평정하고 새로 육성을 쌓았으므로 편문을 받들어 하라했다. 공엄진에 비를 세우고 경기를 삼았다. 예종 3년 2월에 고려에서는 공엄진에 고려지경이란 비를 세웁니다. 예, 그림을 보면 고려지경이란 비가 나옵니다. 예종 3년 3월 김해 여진이 영주성 밖에 진을 치자 관군이 나가 싸워 그들을 격퇴하였다. 20명은 목을 베고 무기와 말 8피를 노획하였다. 예종 3년 3월 경기 윤관이 포로 346구와 말 96배 소 300여 마리를 바쳤다. 윤관의 의지 통태 평릉에 세성을 쌓고 단계의 백성을 이집게 새로 쌓은 구성을 졌다. 이렇게 새로 쌓은 성에 고려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여기가 고려 영토임을 확실하게 해줬습니다. 예종 3년 4월 여진 정벌군이 개선했다. 예종 3년 9월 무신 초하로 윤관에게는 영평현 개국백의 관직을 하사하고 오현청에게는 양구 진국 공신의 칭호를 더하여 주었다. 예종 3년 11월 왕이 귀경길에 실제를 베풀고 전사자를 추모하였다. 예종 4년 6월 구성의 반환 여부를 의논하다. 예종 4년 6월 동여진 사신들의 구성을 돌려주기를 정하다. 예종 4년 7월 병호 왕이 선제등 남문에 거동하여 요벌 등을 접견하고 구성의 반환을 허락하자 요벌이 감격하며 울며 감사의 절을 올렸다. 왕이 물품을 하사하고 돌려보내면서 내시 김왕에게 명령하여 국경까지 호송하게 하였다. 이어서 원수 등에게 조서를 내려 구성을 반환하라는 뜻을 타일렀다. 이건 실책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구성을 돌려줌으로 해서 이걸 발판으로 여진이 크게 일어난 겁니다. 예종 4년 7월 여진 추장들이 대대로 복속하며 조공을 바칠 것을 맹세하다. 예종 8년 윤 4월 경호 여진이 오락을 실현 등이 와서 구성의 반환을 사례하고 명망과 품질을 우수한 금을 바쳤다. 이건 시험입니다. 여진의 이건 예종 9년 10월 생여진 아골타가 반란을 일으키자 위에서 방비를 당부하다. 예종 10년 1월 생여진 아골타가 금을 건국하다. 예종 10년 8월 묘에서 여진 정벌 지원군을 요청하다. 이렇게 여진은 그
뭐야 윤관의 구성을 돌려주고 이제 뭐 조공할 것처럼 맹세하지만 그 수요에 불과했습니다. 다 금나라를 건국하지 않습니까? 다 이게. 예종 10, 예종 12년 3월 금이 내원성을 함락시킨 후 아군의 내원성 포주성을 접수하다. 요날에서 내원성과 포주성의 이성을 우리에게 돌려주고 바다를 건너 도망가자. 우리 군대가 그 성에 들어가 무기 및 화폐와 보물들을 매우 많이 거둬들었다. 김연이 상세하게 적어 급히 알린 왕이 크게 기뻐하여 포주를 의주 방어사로 고치고 압록강을 국경으로 삼아 감방을 설치하였다. 여기서 압록강은 요하 아래쪽 대요하를 말합니다. 그거는 윤영선 연못이 그 위를 흐르는 거기를 강을 대요하라 하는데 거기를 압록강이라는 겁니다. 거기도 그 압록강 그 아래에 부주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지도에 부주가 나옵니다. 연못이 바로 위쪽 강 그쪽 아래쪽입니다. 바로. 예종 때 사자한 보주 위주지역은 윤영선 연못으로 흐르는 큰 강을 압록강이라 한 것이고 연못이 위쪽에 고려가 요나라로부터 되찾은 보주 위주 내원성이 있었습니다. 예종 때 차지한 보주 위주지역은 북한 압록강에 있는 의주지역이 아닙니다. 우린 북한 압록강의 의주지역을 이 고려 때 의주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건 연못이 위쪽 그 위를 흐르는 대유와 그쪽 부근에 보주 의주가 있었습니다. 아골타가 아지 등 5인을 보내 서한을 보내 이르기를 형인 대여진 궁극 황제는 아우인 고려 국왕에게 문서를 보냅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한쪽 지방에 끼어 있으면서 거란을 대국이라 하고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하면서 조심스럽게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거란이 무도하여 우리 강력을 유린하고 나의 인민을 노예로 삼았으며 아무 명분 없이 누차 군사를 일으켜 왔습니다. 나는 부득이하게 그에 항거하였는데 하늘의 도움을 얻어 그들을 섬멸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한데 왕은 우리의 화친을 허락하고 형제의 관계를 맺어 대대로 무궁한 우호관계를 이루길 바랍니다. 언제부터 대여진이 고려의 형이 되는지. 예종 14년 6월 금 임금이 사신을 리빙시키고 그 편에 사신을 보내 이르기를 고려국왕에게 조의한다. 지문 군사를 일으켜 요를 전벌하면서 하늘의 도움을 받아 여러 번 적병을 무너뜨렸고 북쪽으로 상경에서부터 남쪽으로 바다 이르기까지 모든 부족의 백성을 어루만져 안정시켰다. 이제 밝은 출발로 보내 이 사실을 알며 아울러 말 한 필을 보내니 도착하며 수령하라고 하였다. 이렇게 고구려에 대대로 복종하고 부모의 나라로 섬기던 여신이 이 땅이 넓어지고 세력이 커졌다고 이렇게 고려를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랑이 새끼를 키운다는 속담이 있는데 고려에 대대로 조공하고 신하국으로 자처하던 여진족이 자신의 세력이 커지고 영토가 커졌다고 오만해졌습니다. 고려는 여진족에게 고성을 돌려주었지만 옛일을 망각하고 뻔뻔해졌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나라를 섬기고 대대로 조공하던 고려에게 이렇게 진원들이 세력이 커졌다고 여진족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옵니다. 차라리 발해처럼 그냥 완전 정벌을 하고 그 영토를 복속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고려사 예정 14년 8월 정축 중서 주사 조선거를 보내 금의 예빙하였으나 보낸 사신의 하물며 저 근원이 우리 땅에 시작되었다라는 구절이 있자 금임금이 거부하고 받지 않았다. 인정 3년 5월 임신 초하루 금의 사제 소경의 진속과 상의 부모 최향란을 파견하였으나 금에서는 우리 국서가 편문이 아니고 또 신하라 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그
여진정은 뻔뻔했습니다. 금난을 사고 요를 정벌하고 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호랑이 새끼를 키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종 3년 12월 이해 금이 요를 멸망시켰다. 인종 4년 3월 금을 사다하는 일에 대해 태무에 점을 치게 하다. 인종 4년 4월 금에 칭신하는 평을 보내다. 인종 4년 7월 성황제가 금을 협공하자고 요청하다. 인종 4년 7월 왕이 송사신의 협공을 거절하는 뜻을 전하다. 이렇게 외교관계는 능했습니다. 고려가. 서해의 외교도 그렇고, 어디 어디가 힘이 약한지 강한지 그걸 파악을 잘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이 외교관계를 잘 몰랐습니다. 인종 4년 10월 무술 왕이 대명궁에서 금이사슬을 전송했다. 그 편의 사회를 펴는 해답 편문을 붙였는데 모든 절차를 요를 섬기던 구제를 따랐다. 인종 5년 9월 금 임금이 보낸 조서를 받다. 인종 7년 11월 금의 충성 맹세하는 편문을 올리다. 인종 8년 3월 금 황제가 우리에 의해 끌려간 자국의 호수를 보고하라고 하다. 이렇게 그 금의 충성을 맹세하고 신하고 비슷하게 됐습니다. 이 거꾸로 됐습니다. 아주.